이 할망구 도대체 휴지를 얼마나 쓰는 거야? 도대체 아낄 줄 모르는 거야? 돈이 900원이 안 맞잖아. 이 할머 정신 있어 없어? 나 몰래 주머니 만들어? 반찬이 왜 이렇게 많아? 집안 거덜낼 있는 거야? 이러니까 너한테 살림을 못 맡기는 거야. 35년을 살았습니다. 강산이 3번 반이나 바뀌는 세월 동안 저는 한 남자 곁에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동네 사람들이 그랬어요. 박씨집 큰아들, 손 하나 야무지게 쓸 줄 알고 알뜰하기로 소문난 사람이라고. 저는 그 말을 칭찬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알뜰하다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사람이 해프면 못 쓰는 거니까요. 그런데 살아보니 알더군요. 알뜰한 것과 지독한 것은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요. 남편 이름은 박태수. 올해 72입니다. 퇴직하기 전엔 중소기업 관리직으로 일했고 지금은 연금에 임대 수입까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저도 모르는 통장이 몇 개인지 모를 정도예요. 동네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제가 다 들었거든요. 박씨 저 집 속 알고 보면 수억은 넘을 거라고. 그런데 그 영감, 집안 형광등이 2개 켜져 있으면 반드시 하나를 끄고 다닙니다. 제가 부엌에서 일하다 잠깐 화장실 가면 어느새 쫓아와서 부엌 불을 끄고 가요. 그러면 저는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불을 켜야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짓을 반복하다 보면 손가락이 스위치를 누르는 게 아니라 제 심장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화장지는 더합니다. 처음엔 설마 싶었는데 진짜로 칸수를 셉니다. 3칸은 너무 많다고 2칸으로 쓰라고요.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제가 어이가 없어서 웃었더니 영감이 진지하게 그러더라고요. 웃을 일이 아니야. 화장지 값이 얼마인 줄 알아? 하고요. 여름엔 에어컨을 못 켭니다. 전기세 나온다고요. 한여름에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그것도 밤엔 끄고 자야 했어요.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창문을 열면 모기가 들어오고 창문을 닫으면 더워서 못 있겠고 그 더운 여름밤들이 하도 많이 쌓여서 지금도 더운 날엔 그때 기억이 먼저 납니다. 시장 보는 날은 더 고됩니다. 콩나물 100원, 두부 50원, 깻잎 한 단에 200원. 영감은 한 집에서 오래 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 가게 저 가게 다 돌아다니면서 제일 싼 걸 골라야 한다고. 그래서 시장 한 바퀴 도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뒤를 쫓아다니면서 이게 알뜰한 건지 지독한 건지 거기에다 가계부 검사까지 나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제 팔자인가 보다 하고요. 제가 밖에서 파출부 일을 하고 식당 설거지를 하고 그 돈을 영감 통장에 보태면서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늙어가면서 남편 쪽이 나중에 더 필요한 거라고 노후엔 다 같이 쓰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영감의 짠물 기운이 그 지독한 구두쇠 근성이 제 며느리한테까지 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내 자식이 데려온 사람인데 뱃속에 내 손주를 품고 있는 아이인데 그날까지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들 민준이가 오랜만에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랑 같이 온다고요. 지은이가 임신 6개월이었어요. 배가 제법 불러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커져 있었고 얼굴도 좀 부은 것 같았어요. 임신하면 의례 그렇죠. 몸이 무겁고 입맛도 없고 고프면 또 금방 고프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소고기 뭇국을 끓이기로 했어요. 임신 중에 철분도 보충해야 하고 국물도 따뜻하게 먹이고 싶어서요. 사골 육수에 물을 넉넉히 썰어 넣고 소고기는 아끼지 말자 싶어서 한 근을 다 쏟아 넣었습니다. 국이 뿌옇게 끓어오르면서 냄새가 집안에 퍼지는데 그때만큼은 기분이 좋았어요.
이국 한 그릇이면 지은이가 힘이 좀 날 것 같았습니다. 밥도 새로 했고 나물도 2가지 무쳤고 계란찜도 했어요. 영감목도 차리고 다 같이 먹는 상이니까 나름대로 정성을 들였습니다. 민준이 내외가 들어오는데 지은이 배가 정말 많이 불러 있었어요. 제가 손을 잡아주면서 조심조심 들어오라고 했죠. 영감은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고개를 한번 돌리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화면을 봤어요. 반갑다는 말 한마디가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식탁에 다 앉았습니다. 제가 국을 떠서 지은이 앞에 먼저 놓아줬어요. 뜨겁다고 천천히 먹으라고요. 지은이가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잘 움직인다고 오늘은 국 냄새를 맡으니까 입맛이 당긴다고요. 저는 그 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영감이 자리에 앉더니 자기 국그릇을 받기도 전에 지은이 그릇을 먼저 들여다봤습니다. 젓가락으로 국그릇을 휘저었어요. 고기가 몇 점인지 세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입이 열렸어요. 야, 고기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한 근 다 넣은 거야? 제가 대꾸하기도 전에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 너는 집에서 살림을 어떻게 배웠길래 이렇게 해프게 먹냐? 집에서도 이렇게 해? 남편 고생해서 버는 돈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웃음이 그냥 지워지더군요.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소리 없이 내려놨습니다. 민준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치만 봤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야속했어요. 아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남편인데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숟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으니 그때 영감이 손을 뻗었어요. 지은이 국그릇에 있던 고기를 자기 젓가락으로 집어서 자기 그릇으로 옮겼습니다. 1점, 2점, 3점. 젊은 사람은 풀만 먹어도 돼. 고기는 내가 먹을게.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임신한 며느리 국그릇에서 고기를 꺼내 자기 입으로 가져가는 그 손을. 지은이가 눈을 내리깔고 숨을 참는 게 느껴졌어요. 울지 않으려고 참는 거였을 겁니다. 35년이 한꺼번에 눈앞을 지나갔습니다. 참는다는 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쌓이는 겁니다. 한 겹씩 한 겹씩. 콩나물 100원 깎던 날 에어컨 켜지 말라고 호통치던 여름밤 제 월급 통장에서 돈 빼가면서 영수증 하나 안 남기던 그 손. 그게 다 제 안에 쌓여 있었어요. 아무데도 못 가고 어디 하소연도 못 하고 그냥 제 안에서 차곡차곡. 그런데 지은이 그릇에서 고기가 3점 사라지는 걸 보는 순간 그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나왔습니다. 영감. 다들 저를 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달랐던 거겠죠. 평소와 다른 게 느껴졌나 봐요. 그 고기 한 점에 당신 영혼까지 팔 거야? 내 자식, 내 며느리 입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아까워? 영감이 젓가락을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눈이 올라갔어요. 이 할망구가 미쳤나? 어디서 남편한테 큰 소리야. 이 집 다 내 돈으로 산 거야. 나가. 나가라고요. 35년을 살면서 그 소리를 몇 번 들었는지 모릅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2번째엔 서러웠고 3번째부턴 그냥 무감각해졌습니다. 나가라고 해도 갈 데가 없었고 애들이 어렸고 제가 번 돈도 다 영감 통장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밥상을 봤습니다. 정성껏 차린 밥상, 지은이 먹이려고 아침 일찍부터 끓인 소고기 뭇국, 2가지 나물, 계란찜. 그리고 그 밥상을 들었습니다. 엎었어요. 그릇 깨지는 소리가 거실까지 울렸습니다. 국물이 쏟아졌고 그릇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영감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고 지은이가 입을 막았어요.
저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손이 안 떨렸어요. 안방으로 들어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1년 전부터 준비해둔 것들이 있었어요. 영감 몰래 복사해둔 통장 내역, 영감이 저도 모르게 빼돌린 비자금 거래 기록,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시골 땅 서류. 영감이 결혼 초에 제 친정 부모님이 준 돈으로 산 땅이었는데 30년이 지나는 동안 개발이 되면서 금싸라기 땅이 된 곳이었습니다. 영감은 그 땅이 아무 가치 없는 줄 알았어요.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서류들을 식탁 위에, 아니 깨진 그릇 옆에 내려놨습니다. 이 집 내 돈으로 샀지. 근데 내가 파출부하고 식당 일해서 내 통장에 꽂아준 돈은, 그 돈은 어디 갔어? 재산 분할 제대로 해보자고. 변호사 이미 만났어. 서류도 다 준비돼 있어. 영감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난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간다. 민준아, 지은아, 가자. 엄마가 오늘 한우 소고기 배 터지게 사줄게.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걱정했어요. 엄마, 괜찮겠냐고. 아버지가 저러는데 어떡하냐고.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는 괜찮다고. 이제야 진짜 괜찮아지는 것 같다고. 이혼 절차는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영감이 버텼어요. 처음엔 모르는 척하더니 서류를 보여주니까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들고 간 비자금 내역이며 통장 사본이며 그걸 다 내놓으니 법무사 사무실에서 영감이 말수가 줄더군요. 제 이름으로 된 땅 시세를 확인하고 나서는 거의 말을 못했어요. 재산 분할은 제가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아파트에 삽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에요. 처음으로 생긴 제 공간입니다. 이사 오던 날 에어컨 리모컨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켜도 되는 건가 싶어서. 그러다가 눌렀습니다. 빵 하고 찬바람이 나오는데 눈물이 났어요.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화장지도 맘대로 씁니다. 3칸이고 4칸이고 필요한 만큼 쓰면 그만이에요. 불도 다 켜놔요. 부엌 불, 거실 불 다 켜고 밥 먹습니다. 아무도 와서 끄지 않아요. 그게 이렇게 편한 건지 몰랐습니다. 지은이가 가끔 놀러 와요. 배가 많이 불러 있어서 소파에 기대 앉아 이것저것 먹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저는 고기를 넉넉하게 구워줬습니다. 삼겹살도 굽고 갈비도 사다 놓고 지은이 입에 들어가는 거 보면서 저도 같이 먹었어요. 그릇에서 고기를 빼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은이 그릇이 끝까지 가득했습니다. 영감은 그 집에 혼자 있다고 했어요. 민준이한테서 들었는데 밥을 제대로 못해 먹는다고요. 냉장고에 뭐가 없어서 찬밥을 물에 말아 먹는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불쌍하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선택한 삶이에요. 35년 동안 쌓아온 방식대로 살고 있는 거니까요. 아끼다 똥 된다는 말 있잖아요. 딱 그 영감한테 어울리는 말이더군요. 35년을 그렇게 틀어쥐고 살다가 정작 다 날린 겁니다. 돈도 아니고 사람을요. 저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엽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커피를 한 잔 내려서 창가에 앉아요. 아무도 불 끌어오지 않고 아무도 화장지 칸수 세지 않아요. 이 고요함이, 이 평범한 아침이 제 인생에서 제일 비싼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여름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천국이더군요. 저는 이 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